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해야만 했는지, 내란 행위를 저질러야만 했는지 헌법재판관들은 판단할 만한 정보도 없을 뿐더러 판단할 정보나 증거가 있다 해도 그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변호사의 말, 여러분이 듣기에 어떻습니까? 윤석열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당당하게 했던 발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재판관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확하게 헌법재판관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과 눈을 마주쳐 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재판관 너희들은 정보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감히 존엄이신 대통령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가당치 않은 짓이다. 그렇게 변호사가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존엄이신 대통령께 불리한 판단을 한다면 불복하고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영장심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온 서울 서부지법 심사에 응한 것도 의외입니다.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우쭈쭈하면서 저항을 부추기던 변호사들의 말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윤석열이 이제야 뭔가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낀 걸까요? 변호사들이 자신의 무죄를 위해 변호한다고 아직도 믿는다면 약간의 여지도 없이 윤석열은 그냥 등신입니다. 헌법을 소호해야 한다면서 사법 질서를 무시했던 윤석열은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는데 불법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하려고 한다. 그런 불법 영장과 수사에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은 응할 수 없다가 윤석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구속영장 심사 시간 3시간을 남긴 상태에서 불법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서부지법에 가야겠다고 갑자기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말을 뒤집더라도 구속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지지층 결집과 선동 의도로도 읽힙니다. 윤 대통령은 법원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내란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국민들을 상대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기회를 계속 회피하는 겁니다. 반면 아스팔트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 청구 직후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고 했고 새해 첫날에는 관저 앞으로 온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회복했다는 자신의 전략이 사법부에 의해 판판이 무너진 지금 윤 대통령의 계획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많은 지지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1시 25분쯤 서울구치소 입구 차단기가 올라가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들이 줄지어 빠져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경광등을 켠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차량 전면에 법무부 마크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고 앞뒤 유리창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 호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리창은 짙은 색깔로 썬팅돼 있어 윤 대통령이 어디에 탔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차량에는 윤 대통령과 교도관만 탑승했습니다. 경호처 직원은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호 차량이 앞뒤로 호송 차량을 둘러싼 채 따라붙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들어올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포 첫날 공수처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방탄 경호 차량 뒷좌석에 타고 구치소를 들어갔지만 입소 이후 나올 때는 경호원 없이 혼자 법무부 호송차에 탄 겁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경호는 구치소 담장 안을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호권보다 계도권이 앞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법원 앞에 나타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외치며 도로로 난입해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차량에서 내려 이들을 끌어냈습니다. 경호 원칙상 대통령 차량 행렬은 멈출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오후 1시 54분쯤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지만 신호 통제 덕에 23km 거리를 28분 만에 달렸습니다. 신문이 끝난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재 머물고 있던 구인 피의자 대기실을 나와 다른 건물에 있는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 심판 서류를 받는 것부터 거부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 기일을 바꿔달라 했고 체포 적부심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11전 11패가 됩니다. 12.3 내란 사태가 실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회피를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헌재는 닷새 뒤 받은 것으로 치겠다는 송달 간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준비 기일을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흘 뒤 서울 서부지법이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다음 주엔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다음 날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변호인단은 곧바로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탄핵도 잘못됐고 영장도 잘못됐고 저희를 욕해도 좋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고 어떤 거짓말을 해도 믿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믿어주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윤석열을 믿고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누군가들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변호한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뱉은 말들을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던 변호사들의 말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이용 가치를 대선 전까지로 보고 차기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치로 이용할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을 이용해서 정치적, 금전적, 사회적으로 이익을 얻어보자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도 사법부의 영장도 이들에겐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됐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 마포대로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수시로 법원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이 압사 사고를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정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들은 계속해서 지지자들의 집결을 촉구했고 공권력에 대한 폭동을 주문하는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중남미 폭동 뉴스에서나 우리가 접했던 얘기가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교도소를 무력으로 침탈해서 윤석열을 빼내오자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폭동을 일으키자는 이야기인데 사법당국도 언론도 정당들도 폭동을 사주하고 내란과 내전까지 부추기는 전광훈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무리들의 일탈에 검찰이 특히나 조용한데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검찰은 법원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60개 중대 3,600여 명을 투입했지만 흥분한 시위대는 밤 늦게까지 법원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담을 넘어 무단으로 법원으로 가려다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사회에서 문제되는 광신도들이나 윤석열 변호사들에게 보이는 공통점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유일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가치와 다른 세상을 보여주어도 이들은 조금도 비교하려 하거나 의구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전광훈이나 부정선거론자들 입장에선 윤석열은 소모품에 불과하지만 아직은 이용 가치가 많은 존재입니다. 논란이 커질수록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돈이 되고 정치 세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당국에 의해서 나댈 수 없는 윤석열은 영향력이 커져서 자신들을 위협할 염려도 없습니다. 전광훈 같은 자들에게 윤석열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존재입니다. 윤석열을 이용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 확산시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아스팔트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신자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특정 인물 한두 명에게 의심 없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무속에 빠져들었다는 윤석열 부부의 기행은 이미 의혹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를 내세우는 이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윤석열 지지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따르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였던 대한민국에서 사형제가 부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